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아까 질의 말미에 국군 포로하고 납북자 문제,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모습 보여달라고 그랬는데,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, 어떻게 보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큰 관심과 의지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이제 실제 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정부의 조치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. 요점에 대해서 아까 그 이산가족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전담과가 없다 하는 식으로 그 답변이 이어지던데, 저는 그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진 않아요. 어쨌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과가 있긴 있는 거죠. 그 과에서 이제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카테고리를 뭉뚱그려서 하나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, 정모하면 그 국군포로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우선 그 통일부에서 전담하고 있다.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다는 인식부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. 오늘 그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이 여야 구분 없이 많이 그 어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, 그 방법론을 토론하기 시작하면 그건 오늘 밤이 아니고 몇 날 며칠 해도 이제 끝이 없을 테니까 생략하고, 어쨌든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남북 정책, 우리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. 뭔가 이제까지와는 다른, 뭔가 좀 보다 더 창의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. 이제까지 우리 통일부에서 하던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제대로 된 방향은 설정했는데, 그것이 어떤 계기를 잡아서 이게 쫙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보다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를 만들 때 기본 철학이라 그럴까? 그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문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진화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. 진화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공은 취하고 관은 버리면서 그러면서 진화한다는 것이죠. 일방적으로 다 그걸 부인하거나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공과가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 공은 취하고 관은 버리면서 이제 새롭게 변모해 간다서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철학적 배경은, 저는 그 신뢰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, 이건 철학이라고 보는 건데, 뭐냐면은 북한이 바뀌기를 요구하고 북한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뀐다 하는 게 아니고, 북한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한테 다가간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주고, 호혜적인 교류 협력 해나가면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하다 보면은 북한도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크게 보면 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요즘 그러한 철학을 갖고 시작했던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그런 답답하겠죠. 북한이 변하지 않으니까. 그렇다고 북한의 변화라는 게 한두 번으로 변하겠어요? 우리가 유진벨 재단 결행약 한 번 주고 WHO 영유아 한두 번 줘갖고 북한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대단한 착각이죠. 그렇게 변하지 않은 북한인 줄 알면서 시작한 것이 이 신뢰 프로세스다.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인내를 갖고 긴 호흡을 갖고 하는 건 맞아요. 맞지만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다가가는 차원에서 그건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시간 되면 무조건 3분 더 주세요.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,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면요,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60%가 감소했어요.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. 그거는
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을 거고요. 국제사회의 그 대북 피로 현상이 누적되고 확산되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북한은 뭐 중국에다 의존하거나 우리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바라고 있겠죠.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.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여러 가지 그 기대에 미흡하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. 물론 유니세프하고 WHO 했긴 했는데 뭐 지난 정부보다 숫자는 많다 이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잣대 기준이 좀 너무 엄격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생각해서 좀 더 이거는 유연하게 그리고 통일한국이라는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과정 이것도 저는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.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통일부 예산도 참 미비하고 올해도 4,400만 원밖에 없죠. 내년도 예산을 통일부에서는 5억 원 올렸다 그랬는데 기재부에서는 결국 또 4,400만 원으로 지금 돼갖고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보다 12년도 예산이 2억 8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삭감됐죠.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. 사용한 내역을 봐도 통일부가 2012년도에 4,400만 원 중에 불과 730만 원 썼어요. 16.6% 썼는데 올해 2013년도에 8월까지의 집행이 1,400만 원 써갖고 33%밖에 안 썼어요. 이게 북한 인권법이 통과 안 돼서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예산까지 있는데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은 이 돈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부가 과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권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생략하고요. 다만 청소년들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원의 예비학교가 하나둘 학교라고 있죠. 네? 거기에 입학 연령이 6세에서 19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탈북자 교육 지원 대상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면 25세 미만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둘 하나둘 예비학교 입학 연령이 이제 6세에서 19세까지인데 그러니까 20세에서 25세까지는 하나원에서 교육은 시키되 학력은 인정하지 않아요. 지금 여기에 이제 법이 좀 미비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일부 측하고도 좀 협의를 할게요.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학교 수업이다 하는 게 52.6%고 두 번째가 언어와 문화 적응이다 하는 게 13.5%인데 이게 결국 언어라는 게 이제 학교 수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. 이 둘을 합치면은 68%, 70% 되네요. 근데 하나원에서 언어 교육 과정을 보면 62시간이에요. 3개월 동안 얼마 안 되는 거죠.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더 교육 시간을 늘리고요. 또 필요하면은 제2하나원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우리말에 대한 교육을 네?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십시오. 나와요?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늘려주시고요, 교육.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라는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제 책에 제가 오늘 정책재원이라는 책을 낸 데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, 교사 지원이 너무나 열악해요.
보니까 그게 1년 단위로 뽑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시행 기간 단위로 지원을 한대요.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뭐 액수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. 이래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대안학교에 제가 가본 대안학교의 총 경비는 1년에 한 4억 5천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 1억 1, 2천 돼요. 나머지 3억 넘는 돈은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탈주민재단 이사장님 아셨죠? 네. 됐습니다. 네. 네. 시간 더 달래기 좀 미안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네.